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재입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빚을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증여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살펴보고요. 역세권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소형 아파트 정보도 소개해 드릴게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도 무료 전화 문자 상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은 이정찬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휴가 시즌입니다. 자, 오늘 또 휴가 시즌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제방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세청이 증여 혐의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겟이 부동산 거래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또 투자 계획 자체를 접을 필요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증여라고 하는 것은 무상거래예요. 무상거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 탈루 의혹이 가장 짙은 영역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을 적법하게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세금 무서워서 또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그런 자료를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동산이 소유를 넘어 투자의 수단이 된 지금 정부의 자금 출처 배제 기준과 우회 양도 단속 기준도 세밀해지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배회 기준과 우회 양도 이해하기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예, 제가 오늘은 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금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을 위해서 자제분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한다면은 자제분 명의로 뭔가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든지 자제분의 어떤 집을 좀 사드리고 싶은데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 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금을 절세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어느 내부 규정상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녀 명의로 이 재테크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잘 알아두신다면은 이제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자제분이라든지 그런 명의를 충분히 활용해서 재테크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데 이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세금을 탄류하라고 이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세금 낼 건 내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자제분 명의로 활용해도 뭐랄까요, 증여세 납부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일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 즉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든지 형제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실제 돈이 오고 가고 실질적으로 이게 금전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 세무 당국에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를 할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외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즉 이거는 특수관계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이 오고 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특수관계이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기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10년 단위의 합산이에요. 10년 단위. 자, 첫 번째 부부간의 이제 증여가 이제 가장 크죠. 부부간의 증여는 이제 6억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 양도 차익이 큰 그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자, 부모가 이 자제분한테 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5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그 매물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전세 안고 뭐 2천 투자, 3천 투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년이 된 성년 자녀분이라면은
충분히 이 자녀 명의를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자제분 명의로 뭐 이렇게 선뜻 뭐 하나 사드리는 거, 부동산 투자해드리는 거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이제 부모가 거꾸로죠. 이럴 때도 5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친족 간에는 이제 1,000만 원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부부간의 증여를 통해서 어떤 양도세 절세 기법이 하나 우리가 터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부모가 자녀분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다. 그렇다면 이 5천만 원 가지고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유망 지역에서 충분히 재테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다 하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증여 추정 배제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국세청 내부 규정상 증여로 보지 않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원칙은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세무당국에서는 내부 규정상 나이라든지 세대주냐 세대주가 아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금액별로 이 정도 금액 내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단위는 10년 단위 합산이 되겠고요. 30세 미만이면서 아직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재산은 이제 주택과 이제 기타 자산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주택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택하고 채무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액 1억까지 자금 출처 조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세 이상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 비세대주. 지금 주택을 취득할 때 한 1억이고요. 채무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라면은 아마 30세 이상이면서 이제 결혼을 한 그런 세대가 되겠죠. 예, 주택의 2억 원, 채무가 5천만 해서 최대 2억 5천입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까지 자금 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 같은 경우 충분히 2억 5천까지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기 때문에 채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자 30세 이상 이제 40세인데 아직 그 결혼을 안 한 비세대주인 같은 건 2억과 5천만에서 최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같은 경우는 한 5억까지 자금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30세 이상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한 1억 5천까지 묻지 않는다. 근데 30세 이상이면서 이제 막 결혼 이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은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국세청 내부 규정상 이런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둔다면은 그동안에 자제분들 명의로 있었던 뭔가 내 집 마련을 해준다든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망설였던 분이라면은 이 기준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회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인데요. 자, 우리가 우회 양도하고 이제 2월 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좀 이게 생소한 그런 법률적인 용어일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왜? 증여라는 과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우회 양도하고 2월 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취지는 이 우회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기를 부인하는 그 규정의 취지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양도 자산의 가치 상승분을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한 후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이런 계산 부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산 부인 규정의 과세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보다도 양도세가 더 큰 경우죠. 이 수중자가 받은 증여세하고 그다음에 수중자가 납부하는 양도세의 합보다 이 증여자의 양도세가 더 큰 경우는 이런 계산을 갖다가 부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상 부동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 모든 자산이 되겠습니다. 즉 부동산 외에도 다른 자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 부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 등 같은 경우는 이 우회 양도가 아니고요.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런 우회 양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우회 양도하고 2월 과세를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는 소득세법 우회 양도는 101조 2항이고요. 2월 과세는 소득세법 97조 2항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회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 간의 어떤 증여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월 과세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데 대부분 배우자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증여 거래에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적용 자산은 모든 자산입니다. 이 우회 양도는. 그렇지만 이월 과세는 토지, 건물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 즉 토지, 건물, 즉 부동산, 그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무슨 회원권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회 양도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당해 재산의 어떤 증여자나 수중자도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관계인 같은 비거주자까지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월 과세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그렇지 않으면 직계 존비속의 수중자, 연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조세 회피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회 양도는. 자, 이월 과세는 조세 회피하고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겁니다. 자, 적용 기간은 5년 이내 양도입니다. 이쪽도 5년 이내 양도인데, 자, 대부분 이월 과세는 이제 배우자 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소멸을 해도 그래도 해당이 됩니다. 혼인 관계가, 즉 혹시 이혼을 해도 해당이 된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우회 양도 같은 경우는 2006년 이전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직계 존비속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다, 양도가액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회 양도나 이월 과세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중자가 실제 양도받은 가격, 실제 취득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여세, 우회 양도는 기본적으로 우회 양도가 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결정 취소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던 것을 그대로 환급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양도세 처리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처리가, 양도세가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은 증여세액을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필요 경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필요 경비로. 자, 그다음에 본래의 보유 기간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이쪽은 수중자의 등기 접수일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여시 할 때 이제 유의사항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은 내가 5년 동안 꼭 보유를 해야 된다는 꼭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내가 5년 동안 팔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어떻게 보유를 할 건가? 그런 5년 동안의 어떤 보유 전략을 반드시 수립을 하시고 증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별로, 세대주별로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즉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게 국세청 내부 규정에 있다. 그 점을 10분 활용한다면은 자제분들 명의로도 우리가 적법하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율이 1억까지는 10%고 그다음부터 또 20% 세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증여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안에서도 또 같이 모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특수관계인의 거래라든지 이렇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던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자금 출처에 항상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대비를 좀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근거 서류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투자 금액의 한 80% 이상이 소명이 되면요, 자금 출처가 만약 나왔다고 했을 때 80% 이상이 소명이 되면은 100%를 소명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좀 이게 증여세 탄류 의혹이 좀 있는 그런 거래를 하실 때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서 한 투자 금액의 80% 이상의 어떤 자금 출처 내역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이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은 자제분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우리가 하시는데 걸림돌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물론 증여를 하셨으면 증여세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증여 추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또 투자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제가 자제분들 명의로 좀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러면서 증여세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이게 살펴보는 그런 세미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시 증여 배제 기준과 우회 양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5300 상담소입니다. 무료 전화 문자 상담 이용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매도 시기하고, 향후 전망 좀 알아보려 하는데요. 네, 궁금하신 지역이 어디신가요? 용인시 수지구 홍덕천동이요. 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풍덕천동의 어느 아파트인가요? 한성 아파트요. 한성 아파트요. 예. 그 풍덕천역 바로 근처에 있는 거 맞나요? 예, 수지구청역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죠. 정확한 명칭은 수지구청역이죠. 예. 제가 지도 보니까 상당히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네요. 예. 그 굉장히 멀지 않고 또는 뭐랄까 좀 세대 수도 좀 있고요. 예. 그런데 연식이 한 21년 정도 됐네요. 맞나요? 예, 그게 95년도에. 예, 그러니까 한 입주한 지가 한 거의 21년 차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아니요, 아파트 입주 날짜. 이거 매수 날짜가 아니시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뭐 최근에 한 소폭 상승했겠네요. 예, 예, 평형대가 어떻게 되시죠? 공급평이 23평이고 전용평이 18평이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이나 25평형이네요. 예. 예, 얼마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3억 초반선에 아마 거래가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예. 지금 사신 지가 이제 2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보유 연도를 2년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하셔야, 예? 지금 혹시 예. 다 주택자십니까? 1주택자세요? 1주택이요. 그렇다면 무조건 2년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은 채우셔야 되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보면 2년 후면은 보통 한 2017년 어느 정도 무렵이 되겠네요. 예. 내년 어느 정도 무렵이 되겠는데, 저는 오히려, 왜냐면은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아파트 공급량이 조금, 과잉이 조금 염려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매도 네네. 타이밍을 오히려 내년 하반기 2년 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2020년 이후로 쭉 미루세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미뤄도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신분당선 역세권이에요. 예. 예? 신분당선이면 강남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격 하락폭이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소형평으로 지금 선택을 하셨어요. 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연식이 좀 더 이제 노화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좀 단점인데, 예. 그래도 역세권하고 소형평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년 2년 되는 시점에서 비과세를 받고 처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2020년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회복되는 시점을 노려서 2020년 이후에 매도를 하시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점 이후로 매도 시기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 반포사동 미로 2차 그 아파트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습니다. 향후 전망하고. 네, 매도 시기 궁금해하시네요. 예.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예, 언제 매수하셨습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꽤 됐네요. 네. 예, 지금 이거 시세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한 8억 5천 정도라고. 예, 맞습니다. 한 8억 중반 정도 갑니다. 자, 네. 한 29평이라고 하셨고요. 반포 네네. 미도 2차가 있고 그 옆에가 반포 미도 1차가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상당히 교통이 환경이 좋고요. 네. 예, 바로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기도 좋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도 1차하고 2차가 네. 입주한 지가 조금 연식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마 반포 미도 아파트를 갖다가 리모델링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가 네네. 예, 재건축 연한이 이제 30년으로 이게 단축되는 바람에 리모델링은 거의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예, 어떤 게 물 건너갔다고요? 리모델링. 그렇죠. 맞아요. 예, 리모델링 사업은 아마 거의 접어진 것 같고요. 네. 예, 다시 이제 재건축 연한을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반포 미도 2차 같은 경우는 입주가 89년도란 말이죠. 네. 예, 1차는 86년도고
그러면 네. 먼저 아마 1차가 이제 재건축 이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결정이 되겠죠. 1차 같은 경우는 들어갔습니다. 예? 1차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1차는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차는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를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시고 나면은 아마 네. 1차하고 2차하고 묶어서 또 통합 재건축 이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세대수도 크고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년은 좀 채우시는 시점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또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2001년도에 샀기 때문에 지금 8억 중반이면은 가격 네. 매수하신 가격의 한 거의 2배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2억 중반쯤. 예, 그렇죠. 양도 차이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양도세 절세에 대한 대안은 모색을 해놓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오히려 가지고 계신 김에 양도세 네. 절세 대안을 마련한 후에 네. 예, 30년 건축 연한을 좀 채우시고 재건축 그래서 그 호재를 삼아서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예, 일단은 그 평택시 안중역 지하철이 언제쯤 개통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군 부대가 들어오고 해서 안중역 주변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농림지를 한 20평 정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지분 등기가 가능되는 건지 그리고 또 나중에 매도할 때 좀 시세 차익 좀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여러 가지 따지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농림지 어떨까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직 투자를 하신 건 아니시죠? 예, 맞아요. 예, 예. 일단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 안중역 쪽이 이제 이렇게 통과되는 건 맞아요. 한 2020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런 토지를 가지고 이게 지분 등기 이렇게 하시는 사례가 많은데 뭐 하여튼 2020년 이때 안중역이 만들어지고 뭐 미군기지 평택으로 들어오고 뭐 해서 평택에는 각종 개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기획부동산 흔히 토지를 가지고 하는 기획부동산의 어떤 유혹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니까 20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지분 등기라고 하셨어요. 네. 지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뭐 이렇게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안중역세권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면은 예산이 부족해서 한 20평만 사시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그 20평을 사더라도 아는 사람하고 같이 20평을 사면은 상관없겠죠. 개발 행위를 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분 등기 이렇게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0평에 내가 무슨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 정말로 그 안중역 역세권의 미래 가치가 높아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형제간이나 친척간에 돈을 모아서 한 100평이나 별도 필지로 돼 있는 것을 한 100평이나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향후에 거기에다가 뭔가 뭐 임대 수익형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20평에다가 무슨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시면은 형제간이나 친척끼리 아는 사람끼리 공동 투자를 하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약 요건이 많겠죠.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까지 언급하신 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끝자리 5795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 2동 빌라 보유 중입니다. 상업지구 개발 계획과 지하철 호재 등 소문이 많던데 언제 개발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오셨네요. 예, 예. 양재 2동이면은 양재 시민의 숲 인근에서 이제 보통 이쪽 지역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과거에 이쪽에 개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거의 무산된 건 다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상향을 기대를 하시고 이게 투자하시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런 양재 2동 같으면 주변에 R&D 특화지구라든지 위례 가천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전철 계획이라든지 이런 호재로 인해서 꾸준하게 집가가 상승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이제 그런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고요. 좀 노후도가 좀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시고 좀 신축 빌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끝자리 7812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인근 대지 65평 다가구 주택을 16억 원 정도의 매수 임대 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예, 대지가 한 65평이라 하셨나요? 65평 네. 정도면 16억이면은 계산해보면 한 평당 한 2,500선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대지 평수도 괜찮고.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유의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흥창역, 그다음에 이제 다음 6호선 아니 상수역, 그다음에 이제 합정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정역이나 상수역 쪽에 가서 보시면 벌써 역세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이 이런 상가 주택으로 계속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흥창역 쪽에서 미리 선점해서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시는 거 좋은데, 내가 추후에 상권이 어느 정도 이게 확충이 됐을 때 이걸 다가구 주택이지만 이게 상가 주택으로 1층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위치인지 그 점만 파악하시고 그런 게 가능하다면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참고하시고 실제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300 상담소였습니다. 네, 알찬 매물 엑스레이 알찬 남자 박찬홍입니다. 리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선전을 기원하고요. 이런 올림픽 시즌을 맞이해서 저도 알찬 매물 중에서 금메달 매물들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9호선 염창역 급행 구간이죠. 염창역에서 한 360m 정도 가깝게 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곧 준공이 됩니다. 8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금방 준공이 되고 6층 중에 2층, 대지 지분은 13.55제곱미터, 사용 면적은 38.34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발코니 공간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가격 2억 900만 원입니다. 정말 서울에서 보기 힘든 2억대 초반의 가격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세를 놓으신다면 전세일 때는 1억 9,5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다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대출 받으신다면 한 1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전세일 때는 1,400만 원, 월세일 때는 5,400만 원 정도로 전세일 때나 월세일 때나 아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조감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정이고요. 토지 용도가 준공업지이기 때문에 용적이 높아서 좀 높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와 함께 지역 분석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호선 급행 구간이죠. 염창역에서 한 도보로 한 6, 7분 정도 거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이기 때문에 차후 어떤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직장 권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주변뿐만 아니라 여의도 그리고 더 멀리 가서 강남권 직장인들의 어떤 전세 수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천로라든지 공항대로 좀 넓게 봤을 때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까지 다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편이 좋습니다. 시내로 진출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발적인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저쪽 서쪽이겠죠. 마곡지구라든지 월드컵 대교 그리고 이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그리고 이 중공업적 활성화 방안까지 어떤 대형 호재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매물 특징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업 지역에 건축이 되는 매물입니다. 두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로가 넓습니다. 개방감이 좋고요. 그리고 4개 동으로 지어지는 단지형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주차장 마련했기 때문에 주차 공간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곧 준공, 8월 달에 곧 준공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 가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포인트입니다. 본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역시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2억대 초반, 2억 900만 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단지형 같은 경우는 이 층이 높은 곳과 마찬가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차후에 대팔 때 환금성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좀 빨리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 제가 한 1,4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하시고 나서 수익적인 부분이나 차익적인 부분 신경 쓰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나 강남권 직장인들의 어떤 전세 수요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 차익적인 부분도 주변에 뭐 마곡지구라든지 월드컵 대결 대형 호재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도 실현이 가능한 매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하실 때 유일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요. 역시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과연 내가 사고자 하는 이 수익형 부동산의 주된 임차인이 누구인가를 잘 고려하셔서 이 임차인의 특성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잡으신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알차 매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9호선 급행역 인근으로 여의도와 강남권에 또 직장인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알찬 매물 엑스레이에서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무료 전화 1661-5300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정보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매물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금메달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구 청계천변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구조겠죠. 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한 440m 정도로 가깝게 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한 12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총 13층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고 사용 면적은 41.2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58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발코니 공간으로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가격 2억 6,500만 원입니다. 자, 세를 받으신다면 전세일 때는 2억 4천만 원 정도, 월세일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로 아주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는 매물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7,200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은 전세일 때는 2,500만 원 정도, 월세일 때는 6,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될 텐데요. 앞선 시간에 증여 배제 추정 기준 보셨죠? 굉장히 전세하고 투자 나가시면 좀 아드님들에게 주시는 것도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감도 보고 계십니다. 역시 토지 용도가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굉장히 또 용적률이 높죠. 해서 13층으로 2개 동으로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지역 분석 같이 또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동묘암역과 신당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 2호선과 6호선이겠죠. 각각 한 6, 7분이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 서쪽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 매물의 어떤 주요 임차인 층을 보면 이 서쪽에 있는 이 동대문 상권을 배후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뭐 동평화시장이나 청평화시장을 둘 수 있겠죠. 이 자영업자분들의 주거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 수익도 공실 없이 탄탄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동쪽으로는 또 왕십 뉴타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북쪽으로도 뭐 우이신설강 경찰서 사업이나 그리고 동묘암역 주변으로 청계천 남과 북의 개발의 어떤 화려함의 갭을 줄이기 위한 계획들 잡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매물 특징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중구의 큰 특징인데요. 굉장히 상업용 건물이 많고 주택이 부족합니다. 역시 본 매물도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지어지는 2개 동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역시 뭐 동대문 쪽에 근무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3베이 구조라고 하는데 방, 거실, 방 굉장히 수평적 구조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면 세입자들이 방을 보러 왔을 때 더 크게 보이는 굉장히 가시 효과가 높은 그리고 또 선호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해서 구조가 3B 구조라는 점. 마지막으로 뭐 주변이 뭐 왕십리 뉴타운이나 뭐 동묘역 주변이나 굉장히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차후에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천 포인트입니다. 본 매물을 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겠죠. 역시 소형 아파트입니다.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 수평 부동산 굉장히 이런 소형 주택의 인기가 끌면서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라는 점, 또 그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소형 아파트라는 점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동대문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높고 역시 월세도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전세하고 소액으로 투자하셨다가 차후에 월세를 바꾼다고 하시면 역시 수익적인 부분이나 차익적인 부분 모두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 아주 큰 장점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점 보겠습니다. 앞선 내용과 약간 겹치는데 역시 지역 특징을 잘 고려하시고 그리고 세입자 눈높이로 전세 월세가 잘 나가는 곳에 우리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가 잘 나가는 곳에
투자하신다면 아주 효율적인 투자,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했던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청계천변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쉽지만 저는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들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지금까지 알찬 매물 엑스레이 알찬 남자 박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매물 모두 희소성과 미래가치 훌륭해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저는 오늘 어떤 사람한테 적합한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염창동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자제분들 명의로 언제든지 이게 매수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 청계천에 있는 뭐 그 두 동짜리 아파트는요. 네. 지금 왕십리 뉴타운에 20평대에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도매시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가 지금 왕십리 뉴타운 전세가 20평대가 얼마냐면요. 5억이 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는 방 3개가 필요 없는데도 소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5억 2, 3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로.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걸 두 채를 사가지고 한 채에서 거주하고 한 채에서는 월세 받을 수 있겠죠. 그 전세금만으로도.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왕십리 뉴타운에서 전세 5억 2, 3천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관심 있는 매물을 갖다가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겠죠. 네, 적합한 수요층까지 찍어주셨네요. 오늘도 강의와 상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미나 안내입니다. 이정찬 연구소장이 서울 및 수도권 금액별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신논현역 한도빌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후에도 5300 상담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1661-5300으로 연락 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상담 도와드리고요. 알찬 매물 엑스레이에서 소개해드린 매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